네. 이렇게 해서 일단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 지도를 받게 되면, 이제 수치 지도를 받게 되면, 다운로드 받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XML 문서와 오토캐드 DXF에 해당하는 확장자, DXF 확장자의 오토캐드 파일 두 개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건 이 DXF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형 작업을 하실 때 캐드에서 먼저 한번 1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제가 한번 캐드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캐드에서 한번 DXF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에서 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전부 많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이렇게 도로선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선 단행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등고에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런 기호들, 이런 블럭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고, 뭐 교량 이런 것들, 하천 경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도로, 건물, 등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천하고 뭐 논밭, 뭐 그러니까 논밭이라고 하면 이런 자연 기반 녹지 시설들 뭐 이런 것들만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 특히 이런 기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한번 처리를 하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보통 한번 진행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진행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삭제하는 그런 작업인데, 오토캐드에서 작업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토캐드에서는 이게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레이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레이어 색상을 보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 한번 처리를 하고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번 스케치업에서 처음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한번 스케치업에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상단 탭 파일에서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그 수치지도 열기 눌러주시고요.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은 등고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과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현황 도로, 건물 이런 데이터들 선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생성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삭제를 해야겠죠.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아웃라이너 요소 정보 레이어를 이 창에서 클릭을 해서 켜주시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장을 켜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켜고 설명을 한번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런 아웃라이너의 이런 요소들이 레이어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은 A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B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C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포함해서 도합 8자의 뭐 코드 같은 이런 레이어 이름을 띄고 있는데, 그 레이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지도의 레이어 명명 규칙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명명 규칙이라고 하고요. 일단 수치지도 첫 번째로 수치지도의 대표적인 축척이라고 하면 1대 1000 있고요. 1대 5000 있고 1대 25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운받은 건 이 1대 1000 지도죠. 그래서 1분의 1000분의 1 지도인데 1000분의 1 지도. 그리고 이제 레이어 명명 규칙을 보시게 될 텐데, 레이어 명명 규칙은 통합 8개짜리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레이어, 모든 추측에서 동일하고요. 그래서 코드의 구성은 지형, 지물, 분류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이게 알파벳입니다. 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세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에 대해서만 아셔도 이 레이어 정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레이어가 있고요. B로 시작하는 레이어가 있고 C, D, E, F, G,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들이 A부터 H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A로 시작하는 레이어는 교통에 관련된 레이어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면 도로, 뭐 교량 이런 거 다 교통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A 레이어는 교통에 관련된 레이어다. 그리고 B 레이어는 건물입니다. 건물, 주변 건물들.
주변 건물들, 모든 건물들에 대한 레이어가 B 레이어고요. C 레이어 안에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 레이어에는 식생이 들어가 있고요. E 레이어는 수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계라고 하면 뭐 하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 F는 지형, 이게 등고에 관련된 거. 그 다음 G에는 경계라고 하면은 뭐 바운더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H에는 주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명명 규칙이고요. 이렇게 레이어 첫 번째 대분류 안에 그 뒤에 통합 코드 7자리 코드 번호로 통해서 건물로 예를 들면 뭐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코드 번호를 다르게 해서 세부 코드로 한 번 더 분류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14, 3, 4, 1까지는 같은 코드고 위에는 1이고 얘는 2네요. 뭐 이런 식으로 세부 코드로 또 거기서 세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보다 이런 알파벳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 당연히 뭐 외우시고 계시다면 작업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도를 좀 줌인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호와 같은 불필요한 데이터들 이런 기호들 지도에서 표시하는 이런 기호들 뭐 논밭 표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기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일차원적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지워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아웃라이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아웃라이너. 그 아웃라이너에 있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지난 아웃라이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룹이나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호들은 하나의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잡혀 있습니다. 블록이라고 하죠. 캐드 블록으로 잡혀 있어서 이 아웃라이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너에서 이 전부를 선택하셔서 아웃라이너에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은 전부 다 그 그룹이나 컴포넌트에 관련된 요소들이고요. 그 말은 즉슨 전부 다 기호 데이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1차적으로 그 정리가 한번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 뭐 그리드와 관련된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부터 날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날리실 때는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요소 정보에서 이 레이어, 이 데이터가 포함된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레이어와 관련된 모든 레이어들을 한번 선택을 하실게요.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 레이어 삭제 해서 콘텐츠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레이어들이 전부 지워집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이제 또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찾아야겠네요. 불필요한 데이터 이런 도로 중심선 이건 도로 중심선이죠. 도로 중심선이 A0023210 A0023210에 해당하는 거 삭제 하셔서 콘텐츠 삭제 하셔서 레이어 내부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 삭제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리를 할 때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른 레이어에 분류를 해놓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른 레이어에 분류를 해놓고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지형, 등고나 아니면 그 주변 건물 그리고 뭐 하천 뭐 이 정도만 가져가도록 할 건데 두 번째는 이제 A00 43225 요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삭제해 주시도록 할게요. 삭제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C에 해당하는 것들 전부 다 한번 볼까요?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C에 해당하는 레이어들 삭제, 콘텐츠 삭제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쳐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쳐내시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도로, 주변 건물 뭐 이런 레이어들을 제외한 모든 레이어들은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다라고 간주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레이어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지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등고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전부 선택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리기 샌드박스 윤곽 개설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형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 등고에 따라서 지형이 생성이 되는데 일단 이걸 하시기 전에 먼저 지키셔야 되는 게
이걸 하시기 전에 지키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건 아시다시피 1000분의 1 지도기 때문에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몇 배를 키워야 되냐면 1000배 키우셔서 실제 스케일에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리기, 샌드박스, 윤곽에서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재질을 입혀볼까요? 재질, 지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지형을 잠시 꺼놓겠습니다. 숨겨놓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건물이나 도로 데이터들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드는 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형을 만드신 후에는 얘네들을 이제 나머지 빌딩과 도로를 한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크게 봤을 때 도로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 주변 건물을 올리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로 나누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하천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도로 나누는 방법하고 이 주변 건물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건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뭔지 확인을 합니다. 비레이어죠. 비레이어. 그러면 비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든 레이어들은 꺼주시도록 할게요. 전부 다 끄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B에 해당하는 레이어들만 켜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건물에 해당하는 레이어겠죠? 건물에 해당하는 레이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 주변 가에 걸친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새로 끝을 그려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삭제를 할게요. 경계에 걸친 애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 걸친 애들은 삭제를 해서 바로바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경계에 걸친 애들은 삭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신 후에 그 다음 진행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선으로 겹쳐져 있는 것들, 선으로 되어 있는 닫힌 영역을 통해서 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면을 올리시게 되면 박스가 되죠. 그럼 이제 주변 건물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면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 서페이스 포유의 이제 메이크 서페이스 루비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서페이스로 전부 다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럼 나머지 서페이스가 안 된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이 1번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 B 레이어에서는 이런 레이어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건물 높이를 가지고 아마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 1번 레이어는 비슷한 건물 높이를 가지고 있을 거고, 3번 레이어는 또 비슷한 건물 높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4번 레이어, 5번 레이어, 6번 레이어, 8번 레이어까지,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면 B00, 1411까지는 건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붙는 숫자들이 이제 그 건물의 높이 값을 가지고 분류한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건물 높이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임의로 전체 다 한 번씩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값을 입력을 해서, 이 해당하는 높이 값을 입력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건물들을 그 정확한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박스화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높이 값을 입력을 하셔서 박스화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유용하게 쓰이는 그 루비가 있습니다. 프레도 6의 조인트 푸시 앤 풀. 요즘에는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툴을 이용하면 좀 더 유용하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N 누르셔가지고 높이값 오프셋 3000 12000 하시고, 뭐 랜덤 값을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지네가 이렇게 이런 루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확한 높이 값을 알게 된다면 이 세부 하부 레이어, 그 높이에 따라 분류된 하부 레이어를 가지고 거기서 높이 값을 입력해 주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셨으면 사실 이걸 또 하나하나 일일이 그룹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루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객체들을 일일이 그룹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형 데이터 키시기 전에 이 건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체 다 그룹으로 묶고 Z축 방향으로 위로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지형 데이터를 켜실게요. 네, 이 상태에서 그룹을 잠시 풀어볼게요. 풀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이 건물을 이 지형에 맞게 알맞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그룹으로 지어주신 다음에 drop at intersection 하시게 되면 얘가 Z축 방향을 쭉 오다가 밑에 있는 페이스와 만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알아서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그룹으로 지어주시고 나서 이제 얘네를 drop at intersection으로 통해서 전부 다 떨어뜨려야겠죠. 근데 얘네들이 전체 다 그룹으로 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drop at intersection 어, 어느 부분 이게 평지라서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건데 지금 티가 안 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약간 지형이 있는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지가 아니라 고저차가 있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중에서 지형하고 하나라도 개체가 맞닿게 되면 바로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그룹이 같은 레벨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그룹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룹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하나하나 이 드롭 앳 인터섹션을 진행을 하셔서 지형에 떨어뜨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지형에 떨어뜨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숨겨놓고 이번에는 도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 건물에 관련된 거는 꺼주시고 이번엔 도로에 관련된 거 켜주실게요. 도로에 관련된 거 켜주시는데 이렇게 도로 역시도 그 하나의 선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도로들이 다 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도로들을 닫힌 영역으로 먼저 만드신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이 조금은 고될 수가 있습니다. 닫힌 영역으로 만드신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엮어서 이걸 하나의 닫힌 영역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도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레이어들이 전부 다 켜야겠네요. 이렇게 레이어들을 전부 다 켜고 임의로 한번 도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임의로 한번 도로들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 도로를 임의로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도로선들을 전부 다 이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진행을 하실 때는 위에 있는 도로선들을 전부 다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이 면으로 생성된 도로 데이터를 지형의 위쪽에 위치하게끔 Z축 방향으로 위쪽에 위치하게끔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그룹을 하나 잡아주시고 도구, 샌드박스, 드레이프 하셔가지고 지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형 데이터에 이렇게 평행으로 투영돼서 프로젝션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렬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교차면을 사용해서 해당 교차선을 만들어주는 작업하고 비슷하긴 하죠. 아무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 위에 도로선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라인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색상을 칠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색상을 칠해 주시게 되면 도로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도로 데이터, 하천 데이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선들 중에서 레이어 분류를 잘 하셔서 레이어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토지리 정보에서 지형
주변 건물, 도로, 하천 하는 법까지 한번 배워보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 데이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ill this